자, 여러분들 이번 지금 116회 전산회계 1급 8시에 가답안이 올라오긴 하는데 미리 혹시라도 답안이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제가 일단 답 불러드릴 테니까 답은 맞춰보세요. 일단은 1호 문제부터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대한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래요. 우리가 손익계산서는 어디가 틀렸냐면 일정 시점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죠. 자, 그래서 여기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할 때 발생한 비용을 취득원가에 가산했대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산이 과대되겠죠. 왜냐하면 하지 말아야 될 걸 했으니까 과대고, 해야 될 게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비용 처리 안 했으니까 비용은 과소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비용을 과소했으니까 이익이 과대가 되겠죠. 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여러분들 감가상각이라는 건 결산 때 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내가 이제 2024년 6월 30일, 2023년 1월 1일 날 취득해서 2024년 6월 30일까지 사용하고 처분을 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그럼 2024년도도 6개월을 쓴 거잖아요. 그럼 6개월치 상각을 하고 처분해요. 그래서 원래는 원칙은 12월 31일이 되지만 이렇게 사용하고 단기 중에 처분하면 사용한 기간만큼 감가상각하고 그 다음에 처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용기간이 18개월이 어떻게 나누냐면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요. 18개월을 사용했잖아요. 그러면 18개월만큼 상각을 했을 거예요. 그럼 18개월만큼 상각을 했으면 이게 공식이 어떻게 나오냐? 지금 문제에서 정액법이라고 했죠? 그럼 정액법이니까 취득가 여기 1,000만 원. 그 다음에 잔존가치. 그리고 내용연수. 그죠? 이렇게 필요한데, 그럼 내용연수가 5년이에요. 5년이 우리가 60개월이잖아요. 5년 중에 내가 지금 1년 6개월을 쓰고 팔았으니까 1년 6개월치 감가상각이 쌓여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했더니 우리가 18개월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가 되냐면 이게 27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얘 장부금액, 이 장부금액은 730만 원짜리 기계장치인데 얘를 지금 얼마에 팔았냐면 400에 팔았잖아요. 400에 팔았으니까 처분 손실이 33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현금 시제하고 당좌예금이죠. 그 다음에 단기 금융상품. 단기 금융상품은 내가 이제 1년 내에 투자? 그러니까 우리가 1년을 초과하면 투자 자산으로 가는 거고, 투자 목적인데 1년 이내면 단기 금융상품으로 분류해요. 그럼 단기 금융상품은 얘겠죠? 여기 정기예금. 자, 그리고 선일자 수표랑 외상매입금은 선일자 수표는 여러분들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배우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외상매입금 같은 경우에는 부채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그 다음에 15번. 자, 가장 옳지. 대손충당금은 여러분 채권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죠. 유형자산이 아니라 채권. 답은 1번. 자, 그 다음 6번인데, 우리가 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 당기순이익은 여러분들 이익잉여금이란 자본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예요. 그럼 현금 배당을 지급하면 자산이 감소하니까 자본이 감소하겠죠. 현금 배당은. 그렇죠. 그 다음에 유상증자가 뭐냐면, 우리가 그죠. 주식 발행하면 돈 받는 거, 주식 발행하면서 돈 받는 겁니다. 돈. 그러면 이때는 자산이 늘 거예요. 근데 자산이 늘면 당연히 자본이 늘고요.
근데 주식 배당 같은 경우에는 주식으로 받는 거지 자산이 늘진 않잖아요, 여러분들. 주식 배당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자산이 늘지 않으니까 우리가 자산이 변하지 않으면 불변, 자본도 변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오해하시면 주식 배당 같은 경우 결론적으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잉여금이 감소해요. 감소하는데 대신에 주식을 발행해 줬으니까 발행 주수 곱하기 액면금액만큼 자본금이 늘어요. 그럼 우리가 자본에 해당하는 요소가 한쪽은 늘고 한쪽은 증가했으면 자본은 영향이 없습니다. 여기 현금 배당은 자본이 감소하고 돈이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7번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업 회계 기준이에요. 그럼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할부 판매는 인도할 때 수익 잡죠? 그죠? 이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8번은 뭐 어렵지 않으셨을 건데 매입 부대 비용은 취득원가에 가산하죠. 맞는 거고. 그 다음에 9번인데요. 우리가 과거의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이미 발생한 원가로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원가를 우리가 매몰 원가 또는 비관련 원가라고 하죠. 매몰 원가에 대한 답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여기 배부 순서에 따라서 제조 간접비 원가 배분액이 달라지는 게 우리 단계배우법 배부 순서 그렇죠. 순서를 고려하는 게 단계배우법. 그 다음에 11번 제조원가 명세서에서는 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냐면 원재료와 제공품에 대한 정보, 제공품 T계정 있죠? 원재료와 제공품 T계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니까 3번이 단기총 제조원가가 제공품 T계정에서 나오는 거고 기부금, 이자 비용, 매출원가는 손익계산서에서 제공하는 거죠. 그 다음에 12번 자 보니까 평균법에 의한 평균법 그리고 가공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가공원가니까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라고 했죠. 여러분 배우셨지만 우리가 평균법은 어떻게 하냐면 기초 제공품 있죠. 얘를 어떻게 보냐면 단기 착수분으로 본다 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그냥 기초 제공품은 얘는 단기 투입분으로 보니까 단기 투입분에 더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균법에서는 요 단기 투입분, 단기 완성품, 단기 투입분에서 단기 완성된 걸로 보는 거니까 단기에 투입해서 단기 완성되면 단기에 사람과 기계가 꾸준하게 작업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단기에 시작해서 60%만큼 남았으면 사람과 기계가 꾸준하게 가공을 60%만큼 했으니까 60%만큼 완성이 된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답이 4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3번 조심하실 게 우리가 이제 영세율 사업자도 영세율로 과세가 되는 과세 사업자예요.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납세 의무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인데 우리가 이제 조심하실 게 사업장인데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인데 단지 포장하는 데는 안 돼요. 여기 있죠. 제품 포장만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 하는 장소는 사업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 잘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15번인데 우리 전자세금 계산서는 발급은 다음 달 10일까지예요. 발급은. 근데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영세해 주잖아요. 그럼 이때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일에 다음 날까지 해야죠. 답이 1번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론이고요. 자, 이제 실기를 할 건데 실기는 여러분들 제가 시험을 직접 봤어요. 봐가지고 좀 입력할 수 없는 애들은 말로 좀 설명할게요. 자, 신규 거래처인데요. 자, 거래처는 여기 거래처 등록을 들어가서요. 아무것도 없죠. 그냥 여기 쓸게요. 여기다 5000. 그 다음에 거래처명은 주식회사 대신전자. 그 다음에 유형이 매출이네요. 1번. 사업자 등록번호 108-8113-579 치시고 그 다음 대표자 성명 김영일 업태제조 전자제품 그리고 주소 같은 경우에는 생략해도 무방함이라고 했으니까요. 알죠? 이거 두 가지로 입력할게요. 만약에 얘를 하신다. 근데 이름 실제 기출문제 보시면 기출문제 할 때 이게 잘 여러분들 늦게 뜨죠? 그래서 여기다가 대략 그냥 이 정도만 정왕대로 한 길 이름 정도만 치세요.
지금이야 빨리 검색이 되지만. 자, 그럼 여기 정왕대로 56, 정왕동이네요. 정왕대로 556까지 적을게요. 그럼 여긴가 봐요. 정왕동. 뭐야, 세종올림 정왕동.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좀 지워야 되겠네요. 요거 이렇게 요거 그래서 가로치고 정왕동 이렇게만 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치시거나 아니면 꼭 직접 입력하실 분들은 요거를 이렇게 지우시거나 아니면 여기다 직접 이렇게 치시거나 다 인정. 자, 그 다음에 2번인데 2번은 말로 할게요. 요 거래처별 초기 2월 들어가니까 그 외상 매출금 있죠. 외상 매출금이 동명상사에 대한 외상 매출금이 500만 원인데 600만 원으로 돌리시는 거고, 그 다음에 받으러움은 남북에 대한 게 250만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요걸 100만 원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지급어음은 아예 거래처가 없었어요. 이때는 동서에 대해서 150만 원의 지급어음이 있다라고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여기다 적어놨어요. 뭐냐면 이게 우리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인데, 근데 우리가 전기분 원가명세서부터 작성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공장 건물에 대한 재산세 350만 원이 판매비와 관리비, 여기가 손익계산서죠. 세금과 공과금으로 반영이 됐대요. 그럼 일단 전기분 원가 명세서에 세금과 공과를 올려야 되겠죠. 그럼 올리면 당연히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우리 제조 원가 명세서의 최종 결론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잖아요. 그럼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107650000으로 바뀌어요.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손익계산서의 제품 매출 원가 구하는 데 영향 주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전기분 손익계산서 매출 원가를 클릭하시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얘로 수정을 해야 돼요. 그럼 얘로 수정을 하면 매출 원가가 올라가겠죠. 다시 대신에 800번대 세금과 공과는 지우시거나 0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매출 원가라는 비용은 증가하지만 판매비와 관리비는 삭제를 350만 원 줄어드니까 비용이 하나는 증가하고 하나는 비용이 감소하니까 단기순이익은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전기분 원가 명세에서는 우리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변하니까 작성을 하는 거지만 전기분 손익계산서의 최종 결론인 단기순이익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 전기분 재무상태표 가셔가지고 고치셨어도 답은 인정할 거예요. 그렇죠? 순서는 이렇게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꼭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 2번에 1번. 자, 요건 어떻게 하냐. 8월 5일자입니다. 여기. 그러니까요. 받으러음 100만 원을 할인했는데, 여기서 핵심이 오죠. 할인료가 매각 거래니까 받으러음 100만 원을 만기가 되기 전에 한국은행한테 26만 원에 판 거잖아요. 그래서 분기를 끊으면 8월 5일자. 8월 5일 자고로 여러분들 채권 채무 아니면 우리 거래처 입력했냐 안 했냐는 채점 대상이 아니니까 채권 채무가 아니 제가 거래처를 안 걸면 이거는 걸어도 되고 안 걸어도 되는가 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변에 받으러 그리고 거래처는 임으로 쓸게요. 주식회사 기경상사 실제로는 여기서 기경상사 치시는 거죠. 여기서 금액은 100만 원 차변에 보통예금 74만 원. 그 다음에 나머지가 매출 채권 처분 손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조심하실 게 우리가 본사 관리부 직원의 국민연금 80만 원하고 조심하게 카드 결제 수수료래요. 그럼 카드 결제 수수료는 이건 그냥 수수료 비용 처리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여러분들 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카드로 결제는 이게 재고자산 산 게 아니니까 이때는 미지급금 거셔야 됩니다. 총 결제한 건 80만 원과 카드 결제 수수료까지 합쳐서 여러분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 하나카드에는 80만 8천 원이 걸려야 되고요. 근데 우리가 납부한 국민연금이 얘잖아요. 납부한 국민연금 80만 원에서
50%는 회사 부담분이니까 얘가 세금과 공과고요. 원천 징수한 금액은 얘가 예수금으로 처리했던 걸 납부한 거니까 예수금의 감소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8월 10일 날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차변에 예수금 40만 원 까고요. 그 다음에 회사 부담분, 국민연금은 세금 까고 나머지 50%. 그 다음에 카드 결제 수수료는 판관비. 네, 8,000원. 대변에 미지급금. 미지급금은 채무니까 거래처 걸어주셔야 되겠죠. 하나카드 이렇게 놓을게요.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를 공짜로 받았으면 자산, 수증이익이란 계정 과목 쓰죠. 그죠? 그래서 8월 22일 날, 뭐 차변에 비품 500. 대변에 자산 수증이익. 수증이익. 네, 이거 모르지 않으셨을 거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일단 원재료 구입하기로 계약은 거래가 아닌데 지금 보니까 선급금 줬네요. 그러면 보통예금 대변에 100만 원, 선급금은 우리가 경기를 걸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9월 4일날 대변에 보통예금 100만 원, 차변에 선급금. 여기에다가 주식회사 경기. 실제로는 여기서 지셔야 되겠죠. 경기 이렇게 여기 없지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입니다. 10월 28일. 자, 영업부에서 사용할 소모품을 현금으로 구입했대요. 소모품을 구입했는데, 단기 비용 처리하라 라고 했으니까 800번대 소모품비 걸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두 개로 둘 다 인정. 첫 번째 차변에 소모품비 7만원. 대변에 현금 7만원. 얘도 인정하고요. 아니면 출금을 하셨으면 출금에 여기 출금에 800번대 소모품비. 그래서 7만원. 이렇게 적으시는 것도 인정. 둘 다 답입니다. 여기 1번도 인정. 그냥 2번으로 하는 것도 인정.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자, 우리가 단기 매매증권 취득하면 취득 시 발생한 수수료는 비용 처리하죠. 근데 그 비용이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이 없으니까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 날 대변에 보통 예금은 255만 원 나왔고요.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취득은 200만 원만, 250만 원만. 또 나머지가 수수료, 영업의 비용. 요거. 그렇죠? 900번대 영업의 비용.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일반 전표 입력이었고요. 자, 이제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에요. 보니까 일단은 지금 제품을 팔았고요. 카드로 결제를 받았대요. 근데 부가세가 있으니까 매출 쪽에 카과죠. 카과고 유형은 전액 외상 매출금이니까 외상도 가능하고 혼합도 되고 우리가 카드 거래면 카드도 가능하죠, 여러분들. 대신에 주의하실 건 우리 외상 매출금, 재고 자산을 외상으로 팔아서 외상 매출금에 혼합 거신 분들은 삼성카드 꼭 거셔야 됩니다.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요. 네, 7월 5일날 유형은 카과,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입력하면 쪼개지겠죠. 여기 거래처에는 여러분들이 제일상사라고 실제로 걸어주시고요. 신용카드사는 여기 없어요. 신용카드사 여기에다가 삼성카드 걸어주시면 되겠죠. 공개 유형은 뭐 카드, 혼합. 이거 좀 바꿀게요. 환경등록.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니까 지금은 무시하세요. 여러분들 알아서 잘 세팅돼 있으니까. 실제 시험처럼 바꾸고 여기에 공개 유형은 전 카드로 하겠습니다. 카드 하면 여기에 거래처가 제일 상사가 아니라 여기에 이제 카드나 외상하시면 제일 상사가 아니라 아마 삼성카드로 돼 있을 건데 혼합 거신 분들은 얘를 삼성카드로 꼭 바꾸셔야 된다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팔았죠. 제품을 팔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요거 매출 쪽에 과세. 그리고 여기 어음받은 건 제품 팔고 어음받은 받으러. 그 다음에 외상은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두 개 끊어놨는데, 자, 그럼 7월 11일자, 일단 여기 보시고, 예. 자, 그럼 유형은 11번 과세, 공급가액은 3천만 원. 그 다음에 거래처는 어디 있냐면, 연분호, 장사였죠? 전자, 여. 네, 분계 유형은 혼합밖에 될 수가 없고요. 그럼 자변에 일단 현금으로 받은 건 100만 원. 그다음에 받으러 얘는 1,500만 원. 그럼 나머지 제품 팔고 제품을 외상으로 판 건 외상 매출금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은 여기 있는데 해놨어요. 보니까 여기 구입이에요. 면세를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 받았대요. 유형은 현면이죠. 근데 주의하실 건 현금 영수증인데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으니까 분계 유형은 혼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름이 그냥 거래처가 대형마트고요. 그 다음에 제조공장 직원들 야근 직사니까 500번대 복리후생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0월 1일에 유형은 매입 쪽에 현금 영수증 면세 매입, 공급가액 110만 원. 그다음에 거래처는 대형마트 찌시고 분계 유형은 전액 보통 예금 써야 되니까 혼합이 무조건. 여기 500번대. 500번대 적고요. 그다음에 대변에 보통 예금 이렇게 적으셔야 되겠죠. 이것도 실제 시험처럼 바꿔놔야 되겠다. 그 다음에 4번이 좀 어려웠어요. 그럼 조심하실 건 뭐냐면, 우리가 수출일 때는 신고일은 의미가 없고 선적일이 원칙이죠. 맞죠? 선적일. 그리고 지금 선적일의 환율이니까 5만 달러 곱하기 1,400원 해가지고 공급가액이 7천만 원이 돼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10월 30일자 입장에서는 11월 3일자 환율을 알 수가 없어요. 이거 뭐 궁예도 아니고. 그래서 닥칩니다. 한마디로 5만 달러, 2만 달러는 요 10월 30일자에 1,400원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왔고 외상으로 판 건 10월 30일이니까 내가 외상 매출금 있죠. 나머지 잔액, 외상 매출금 잔액은 우리가 3만 달러도 1,400원 써야 됩니다. 11월 3일자 쓰는 거 아니에요. 11월 3일자야 환율 알 수 있지. 10월 30일자에 3일 뒤에 환율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메인 매출 선비입력에 유형은 수출이죠. 유형 수출. 공급가액은 그냥 5만 달러 곱하기 1,400원 하셔야 됩니다. 7천만 원. 그 다음에 거래처는 나이스 플래닛 하면 되고요. 0419번에 수출 거셔야 되고 수출 신고번호 고르지 말래요. 분계 유형은 혼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차변에 일단 보통 예금으로 봐도 2만 달러는 2,800만 원 하면 되겠고 나머지 외상 매출금은 3만 달러 곱하기 1,400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자, 5번은 임차료인데요. 여기 임차료면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죠? 가능하니까 매입 쪽에 과세고요. 그 다음에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라고 줬어요. 근데 조심하시게 분계 유형은 혼합 거셔야죠. 외상이라는 유형은 전액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일 때 거는 거니까. 11월 30일자. 유형은 과세. 공급가액은 300만 원. 그래서 거래처는 주식회사 제니빌딩. 수취했죠? 그 다음에 전자라고 언급 있고요. 분계 유형은 혼합. 그럼 여기가 영업 임차료가 800번대 임차료. 대변에 미지급금.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자, 6번은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제 토지를 취득하고 건축물을 바로 철거해버려.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건축물을 철거해서 토지만 사용할 regim이죠.
그러면 세금 계산서 받았고 그러니까 매입세를 부담했는데 이게 전부 다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부담하고 세금 계산서 받았으니까 유형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 불공이 돼야 됩니다. 자, 근데 대금은 조심하시기 이거죠. 선유전자 발행 약속어음으로 전액 지급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 시온건설한테 세금 계산서를 받았지만 내가 결제를 할 때는 선유자동차한테 받을 어음으로 넘겼으니까 요건 받을 어음을 선유자동차로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10일 날 유형은 불공. 공급가액은 6천만 원. 그리고 여기가 이제 내가 시온건설 주식회사 시온건설한테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전자. 불공제 유형은 6번 토지의 자본 지출. 분계 혼합이죠. 까야 되니까. 조심하실 게 이게 토지. 대변에 받으름 시온건설이 아니라 주식회사 선유자동차로 이거 돌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알죠? 이게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입니다. 여기다 해놨는데, 자, 보니까 회사가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고 일반전표 입력을 했대요. 근데 조심하실 게, 여러분 100이랑 2500cc 여기 낚이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즉 승용차일 때만 100이랑 따지는 거지, 여기는 트럭이면 매입세 공제가 돼요. 즉 매입세 공제가 되는 현금 영수증이니까 얘는 우리가 현과라는 유형을 매입 쪽에 현과라는 유형을 걸어야 되는데 지금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놨대요.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에 9월 1일자 분계를 삭제해야 돼요. 아마 거기에 금액이 11만 원이라고 돼 있을 건데 이 11만 원을 여러분들이 부가가치세까지 포함된 숫자구나 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9월 1일자 일반 전표 입력 삭제하여 주시고 있어야 될 곳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잖아요. 그래서 9월 1일자 삭제했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있어야 될 9월 1일자 메인 매출 전표로 가서 매입 쪽에 현과를 잡습니다. 그렇죠? 공급가액은 부가가치 포함 입력하면 쪼개질 거고요. 네, 거래처는 가득 주유소. 네, 분계 유형은 전액 현금이니까 현금 하셔도 되고 아니면 혼합하셔도 되고요. 일단 현금으로 먼저 할게요. 그럼 여기가 제조공장 운반용 트럭에 대한 주의니까 차량 유지비죠. 그래서 500번대 차량 유지비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혹시라도 혼합하시는 분들은 얘를 혼합으로 바꾸고 얘가 차량 유지비. 대변에 현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1월 12일자인데 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했어요. 경영관리부서 직원 대상으로 800번대 퇴직급여를 써야 되는데 회사가 어떻게 했냐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거 회계 처리했대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일반전표 입력이 어떻게 돼 있었을 거냐면 이렇게 돼 있었을 거예요.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1,70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기여형이니까 우리가 500번대 퇴직급여고 500번대가 아니군요. 경영관리부서니까 800번대 퇴직급여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그렇죠? 제가 여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일반 전표 입력의 채권 채무만 거래처 겁니다. 나머지는 걸려도 되고 안 걸려도 돼요. 이렇게 수정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 5번 결산인데 결산은 항상 여러분들이 수동 먼저 하고 자동 한 다음에 자동으로 하시는 분들은 전표 추가잖아요. 근데 보니까 전부 다 자동이에요. 전부 다 수동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문제 5번에 1번은 7월 1일 날 정기예금에 가입했어요. 그럼 12월 31일까지 6개월치의 이자 수익이 발생했다라고 주주한테 알려줘야죠. 그래서 대변에 이자 수익이 요게 6개월치 계산하시면 아마 요금 22만 5천 원 나올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아직 돈이 안 들어온 이자 수익이 미수 수익이란 자산이고요. 얘는 거래처 거셔도 되고 안 거셔도 돼요. 이제 하나은행 걸어놨지만 실제로는 채점 대상 아닙니다. 미수 수익은. 그래서 7월 1일자, 12월 31일자 차변에 미수 수익. 여기 거래처는
하나은행 걸려도 되고 안 걸려도 상관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안 걸게요. 그러니까 22만 5천원 대변의 이자 수익.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우리 이제 경남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차입금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서는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니까 장기 차입금을 제거하면서 우리가 원래는 장기 부채였는데 시간이 지나서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한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하라는 얘기죠. 자, 내년인데 둘 다 거래처 걸어야 됩니다. 차변에 더 이상 장기 차입금 아니다. 거래처는 경남은행 이거 보셔야 되고 원래 여기서 하셔야 되고 금액은 5천만 원. 그리고 대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도 마찬가지예요. 거래처 반드시 거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훈 점수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그래서 보훈 점수에 대한 건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3번 좀 어려웠는데 우리가 종료일 있죠.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의 종료일인데 우리 이익이 확정신고 기간의 종료일이 12월 31일이잖아요. 여기에 부가세 예수금이 뭐냐면 매출세액이에요. 그래서 얘가 매출세액이 지금 얼마냐면 5,234만 6,500원이고요. 부가세 예수금은 세무서에 갖다 내야 될 부채죠. 그죠? 그리고 여기 부가세 대급금은 우리가 매입세 공제가 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매입세 공제가 되는 게 지금 얼마가 되냐면 5,274만 9천원이에요. 이렇게 하면 지금 납부할세액이 음수가 나옵니다. 그럼 요 납부할세액이 음수가 40만 2,500원이 나와요. 그럼 납부할세액이 음수다라는 건 돌려받을 게 있다라는 거니까 이때는 여러분들이 미수금 쓰셔야 됩니다. 미수금. 그리고 우리가 부가세 대액금은 나중에 낼 세금 줄여주니까 자산이죠. 그럼 얘네들을 정리하라 라고 하면 반대편으로 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정리하냐면 부가세 예수금 부채니까 대변이죠. 대변에 있는 부가세 예수금을 차변으로 정리합니다. 5, 2, 3, 4, 6, 5, 0, 9. 그 다음에 자산, 차변에 있는 부가세 대급금을 대변으로 정리하겠죠.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그러니까 5, 2, 7, 4, 9, 빵빵빵. 그러면 이게 여러분 돌려받을 세금이니까 미수금이 돼야 돼. 미지급 세금이 아니라. 미수금 자산이죠. 원래 채권이니까 거래처 걸어야 되는데 세무서를 걸어야 돼요. 근데 문제에서 세무서 안 줬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다 수동이었습니다. 수동 예산. 자, 그 다음에 문제 6번인데 이렇게 여러분들 그 채권 채무에 대한 거래처 물어보면 거래처 원장이죠. 그래서 거래처 원장에서 1월 1일부터 3월 31일 조회하시고 그 다음에 특정 거래처 안 줬으니까 모든 거래처 다 찾아야 되기 때문에 거래처에서 엔터 누르시면 이게 답이 양주 기업이고 금액은 5천만 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6번에 2번. 자, 실제 배당금 수령한 달이래요. 배당금 수령한 달이니까 여러분들이 배당금 수익을 검색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총계정원장 또는 계정별원장이라고 제가 해놨지만 다른 곳도 가능해요. 다른 곳 가능해서 배당금 수익을 검색해 보시면 4월 달이 떠요. 4월 달에 아마 220만 원이었나? 2200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220이었나? 4월 달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4월로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이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3번이 여기 있잖아요. 세금계산서 발급분 공급가액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신고서에 들어가 보니까 요게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10%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있고 0%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있더라고요. 이 두 개를 더한 게 확정신고 기간에 세금계산서 발급한 공급가액이고요. 아니면 세금계산서 주고받은 상세내역을 조회하는 정보가 합계표잖아요.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매출분 공급가액 합계를 조회하셔도 29, 39 빵빵빵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웠어요. 영세율 세금계산서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295, 395 빵빵빵. 요게 답입니다. 자, 아무튼 이번에 시험 잘 보시길 바라고, 시험 잘 보셨길 바라고요. 저는 이제 마스터 전산회계 학원의 김민국 강사라고 합니다.
저희 학원 홍보 좀 할게요. 저희 학원은 마스터 전산 세무회계 학원입니다. 이게 이제 수원 인계동에 있어요. 수원 인계동 1043-2번지 있고요. 여기 3층입니다. 3층에 있으니까 제가 이제 전산회계 2급부터 전산세무 1급까지 강의를 하고요. 저 말고도 뛰어난 강사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라도 강의를 들으실 거면 저희 학원에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 부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오늘 116회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풀이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